추미애 관심사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의 가석방을 승인하면서 이 부회장은 구속 7개월 만에 영화의 몸에서 벗어나게 됐습니다. 특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 속 재벌 총수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줄었고 사면이 아닌 정치적 부담이 적은 가석방이라는 것도 석방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배경과 쟁점, 또 향후 남은 과제들에 대해 짚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저녁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됐습니다. 예상한 결론이 나왔다고 봐야겠죠? 네, 뭐 모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네. 최근에 법무부에서 얘기를 좀 바꿨습니다. 보경률이라고 하거든요. 원래는 80% 이상 있을 때 가석방이 가능한데 60%로 낮췄고요. 사실은 지난달 23일 날 이재용 부회장의 복역 60%를 달성을 했습니다. 네. 아마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가석방 대상자로 해야 된다는 법무부의 어떤 지침이 반영이 된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예상을 했던 상황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결정에 대해서 어떤 반응들이 나오고 있나요? 일단은 계속 얘기를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가석방을 받는 사람의 그 복역률은 86% 정도 됩니다. 네. 86.3%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지금 60% 정도 복역을 했는데 통상 80%를 넘는 게 일반적인데 너무 좀 빨리 나온 게 아니냐라는 게 일반적 예측이긴 하고요. 또 이번에 가석방 심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어떤 국민적인 감정이라든지 네. 국제 경제적 글로벌 경제 이런 것들도 고려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가석방을 심사할 때는 그 개인의 재범의 위험성이라든지 사회화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봅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다른 요소까지 고려해서 가석방을 했기 때문에 이 법조계 입장에서는 좀 이례적이다. 이 일반 가석방하고는 좀 다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나와서 어떤 네. 배경 설명을 했잖아요. 네. 이런 모습도 흔한 건 아니죠. 거의 없지요, 사실은. 가석방 이번에 대상자 한 1000여 명 중에 한 800여 명이 됐는데 대부분 80% 이상 아마 복역을 했고 재범의 가능성이 적고 범죄 자체가 가석방이 가능한 그런 범죄로 보이는데,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기업 범죄거든요. 뭐 횡령죄나 뭐 뇌물 같은 범죄이기 때문에 다만 국제 경제를 고려했다라고 합니다. 다양한 요소 고려했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직접 이렇게 밝히는 경우는 뭐 재벌 총수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의 뭐 부회장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가석방의 최종 결정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통해서 결정이 된 그렇죠. 겁니다. 쟁점을 좀 짚어보자면 네. 심사위원회에서 말이죠. 일단 뭐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이 수용 태도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모범수로 그렇죠. 분류됐다면서요. 모범수, 뭐 수용 태도, 재범의 가능성, 사회화 여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사실은 모범수 여부도 뭐 가장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형을 살았냐 안 살았냐 이 부분을 보기는 봐야 됩니다. 네. 근데 그 부분은 사실은 일반적인 어떤 가석방 대상에서는 조금 빠졌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뭐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경제적 부분을 꼭 봤던 것 같아요. 이 경제적 부분을 보지 않았다 그러면 이렇게 가석방 결정이 나기 좀 어렵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물론 법적인 철저한 해석과 그 근거를 통해서 결정이 되겠지만 네. 앞서 이제 뭐 법무부 장관의 브리핑이나 이런 내용들 들어보면 그게 정성적인 부분이라고 하잖아요. 네. 이런 부분들도 일정 부분 반영이 되나 봐요. 위원들 사이에서도 심사를 할 때 말이죠. 그렇죠. 가석방 위원이 이제 9분, 8분이 이제 9분이 이제 가는데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돼서 네. 그 사람들이 토론을 하고요. 만약에 가부가 결정이 안 나면 표결을 합니다. 그래서 네. 다수가 되는 쪽으로 결정을 하는데, 그 토론이나 표결을 하는 과정에서 정성적인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것 같고요. 이번에는 정성적 부분이 고려됐다라고 법무부 장관도 그것을 밝힌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회장의 가석방이 결정이 됐고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13일에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유의 몸이 됐기 때문에 현업에 복귀해서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냐. 그 다음 관심은 이제 여기에 쏠려 있는데, 법적으로 보면 온전히 경영 활동에 복귀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어렵습니다. 일단은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보면 자신의 기업의 횡령범죄 일정 금액 이상 5억 원 이상입니다. 네. 거액의 횡령범죄를 저질렀을 때 그 기업의 취업이 제한되게 돼 있습니다. 아예 취업을 못합니다. 네. 삼성에 지금 횡령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은 가석방이 된다 하더라도 그 회사로 갈 수가 없어요. 다만 예외가 하나 있어요. 예외가 있다. 법무부 네. 장관이 다만 취업을 허가해주면 가능합니다. 이번에 가석방 하면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아마 신청서를 넣을 것 같아요. 네. 그 신청서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취업해라라고 승인을 한다 그러면 그 법에도 불구하고 회사에 복귀해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법무부 장관이 브리핑을 통해서 그런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을 고려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취업 제한에 대해서 특별 허가를 해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는데 실제로 법은 이렇습니다. 법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5억 원 이상 자신의 회사에 횡령 범죄를 저질렀을 때 원래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예외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허가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가석방하고 그게 두 개 합쳐져서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뭐 가정입니다만 네. 가석방이 아니라 특별 사면이었다면 네. 이런 문제를 고민할 필요가 아예 없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두 개가 차이가 그겁니다. 가석방은 임시석방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네. 원래 다 살아야 되는데 잠시 나가 있어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다른 범죄를 저지르면 다시 감옥에 올 수 있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네. 특별사면은 아예 그 범죄를 사해주고 일정 경우는 복권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특정 경제 가중처벌법 필요 없이 아예 회사의 경영에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가석방 일단 됐지만 나중에 뭐 대통령의 결정으로 특별 사면도 가능한 건가요? 그렇죠.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정권이거든요. 가석방은 지금 법무부에서 하는 거지만 대통령이 지금도 가능합니다. 지금도 사실은 임시 네네. 석방된 가석방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도 뭐 8.15 특사라든지 가능한 상황이고 언제든지 대통령의 권한으로 사면이 가능합니다. 대통령 직권이라면 뭐 갖춰야 될 어떤 요건이나 이런 게 따로 있는 건 아닌 거네요. 예, 가석방은 일정 요건이 필요해요. 뭐 무기면 얼마 지나야 되고 그리고 뭐 3분의 1 형기 지나야 되고 이런 법적인 기본 요건이 필요한데 특별사면은 아예 요건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누구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재계에서 내심 바랬던 거는 내심이 아니죠. 네, 겉으로 그렇죠. 드러냈죠. 가석방이 아닌 사면을 통해서 온전하게 경영 복귀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요구였지 네. 않습니까? 그러면 뭐 향후에 정치적 뭐 고려라든지 국민의 어떤 뭐 법에 대한 뭐 심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이 또 내려질 수도 있겠다. 쉽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쉽진 않을 가석방을 해놓고 사면하는 거는 두 가지 같이 하는 건 조금 어색해 보이기도 하고요.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두 가지 재판이 지금 남아 있거든요. 네, 지금 하나는 불법 경영 승계 관련돼서 재판이 진행 중이고 네, 포폴 투약했던 마약류 관리법 위반 재판이 두 개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사면을 했다 하더라도 이 재판에서 다시 유죄가 나면 다시 교도소나 아니면 어떤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사면을 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한다면 그 이후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지 지금은 정치적 고려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뭐 중간적인 좀 비판을 덜 받을 수 있는 가석방을 선택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사실 다음 질문 이제 네. 여전히 남아 있는 재판에 대한 질문을 드리려고 했었어요. 네. 역시 불법 경영권 승계, 아까 프로포폴 투약 의혹 등에 대한 재판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진행 중이죠. 그렇죠. 공판이 진행 중인데 일정을 좀 짚어주실까요? 앞으로 어떤 과정 일단은 거치게 이 되는지. 프로포폴 부분은 사실은 약식이 되던 게 정식 재판이 됐기 때문에 뭐 추측하건대 벌금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그런 네. 범죄인데 이제 문제는 경영권 승계 부분입니다. 네. 자본시장법 위반이고요. 이거는 지금 재판이 계속 열릴 겁니다. 그래서 13일 날 가석방에 대해서 집으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거의 매주 법정에 출석을 해야 될 상황이 생길 겁니다. 피고인은 법정 출석 의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간다 하더라도 재판받는 상황이 생길 거고요. 근데 이 재판 자체가 법원에서 증인 채택이 상당히 많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안에 끝나기 좀 어렵고요. 만약에 길다고 가정했을 때 네, 네. 정말 몇 년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2심, 3심까지 간다면요. 네. 특히 1심도 상당히 소요되기 때문에 문제됐던 게 가석방 기간 중에 만약에 금고형 이상 받으면 다시 교도소로 가야 돼요. 근데 이제 이 시간상으로는 가석방 기간, 지금 남은 기간 안에는 재판 날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도 고려해가지고 사면이 아닌 가석방까지 한 걸로 지금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그 가석방 기간 중에 금고형 이상이면은 재판부의 재량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습니다. 예. 재수감될 가능성이 있지만 재수감 돼야 됩니다. 1심 법적으로. 선고의 실질적으로 날 그런 어떤 기한을 고려한다면 네. 이전 지금 가석방 기간이 끝나고 나서 결정될 그렇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감되지 않고 계속해서
자해 상태에서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이 그렇습니다. 높다? 그거 봤을 겁니다. 만약에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데 예를 들어서 바로 지금 다시 재판으로 받아가지고 이 금고형, 징역형을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는 저 지금 가석방 됐던 것도 실효가 돼버리거든요. 네. 그것까지 고려했다 그러면 가석방 시킬 이유가 사실 없었겠죠. 근데 이 재판 자체가 상당히 지금 오래 소요될 거라고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 가석방 실효는 안 될 것이다라고 아마 가석방위원회에서도 판단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불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뭐 변호인단과 뭐 검찰 측의 공방이 치열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일단 변호인 측은 이 불법 승계가 아니다. 그리고 그게 뭐 이제 시세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회계 조작이라든지 네. 그것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재용 부회장은 몰랐다. 관여하지 않았다. 관여하지 않았다. 네. 몰랐다는 취지고 이 검찰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리고 이건 사실은 상당히 형이 높아요. 자본시장법 위반은. 그래서 유무죄를 지금 뭐 아주 극명하게 지금 다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질문을 마지막으로 드리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고민이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게 이제 다른 재판부에서 심리를 하는 사안인데 앞선 이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해서는 가석방 결정이 났지 않습니까? 네. 어느 정도 형을 살았고 이게 남아있는 재판 심리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것인지 이것도 뭐 말씀드리기가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 길게 연결되는 사안이지 않습니까? 약간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긴 한데 네. 어쨌든 간에 재판 두 개가 계류 중인데 교도소에 있다가 가석방을 받았거든요. 네. 그 프로포폴 재판 같은 경우는 뭐 징역, 집행유예, 벌금 다 가능한 사안이긴 합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벌금으로 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재판부 입장에서는 그거를 또 어겨가면서 아니 그거를 거슬려 가면서 또 징역형을 주긴 좀 부담스럽거든요. 징역형이 된다면 바로 또 가석방이 실효되는 거니까요. 네. 근데 이제 국정농단 말고 이제 지금 경영권 승계 부분은 큰 틀에서는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범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뭐 말하고 이렇게 뇌물 줬던 이런 거는 국정농단 부분이고요. 네. 승계받는 과정에서 뭐 어떤 합병하는 그런 불법 부분은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때문에 완전히 유사하게 판단한다? 그건 어려울 것 같고요. 일단 이 사건은 쌍방이 너무 다투고 있기 때문에 많은 증인들이 지금 준비 중입니다. 네. 채택을 했고요, 법원에서. 네. 그래서 법원에서는 이 증인들의 증언들 다 듣고 좀 꼼꼼하게 판단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법무법인 디딤돌의 박지훈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